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 챕터 1에 해당되는 전반부 문제인데요. 이 전반부에 있는 챕터 1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기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기술 여기에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시간에는 13번까지 풀어보고요. 2강 강의에서 1장의 나머지 12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은 실천론과 연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중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티스트, 즉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건데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직화하고 이거를 분석한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다. 그 다음에 2번, 새로운 기법을 만들고 새로운 실천 지침을 형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찰, 경험, 공식적인 연구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죠?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 개입을 안내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개념적인 준거 틀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준거 틀, 목적이라 했었죠. 목표 이러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한다. 이런 사람도 바로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관계를 활용한다. 관계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전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바로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라포 형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답이 나왔네요.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5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은 개입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라 그랬죠. 개입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라고 하는데 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잖아요. 이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찾는 지문이었는데 여기 있는 관계, 그 다음에 개방적이라는 것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체크해 놓으시고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입니다. 우리가 목차 앞에 보면 이념이 나오죠. 이념에 대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인도주의, 박애사상,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양화 이렇게 5개가 깔렸는데요. 인도주의는 자선조직협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인도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 자선조직협회 이게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회방문원 활동의 기본적 이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 여러분 이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적자 생존의 원리. 우월한 사람은 살아남게 하고 열등한 사람은 도태시키는 따라서 이게 통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통제 의미가 있고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정도만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죠.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사회 진화론적 시각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또 COS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COS는
예,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했었죠.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사회 진화론과 COS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으니까 같이 알아놓으세요. 민주주의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 존중의 사상, 인간 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이념이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게 인보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인보관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주의 이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열등초우의 원칙과 함께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개인주의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 있다? 네, 개인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 책임이다. 따라서 개인적 책임이니 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초우 원칙이라든지 최소한의 수혜 자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 2, 3, 4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다양화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다양화, 이것은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독특성을 인정하면 개별화가 들어가겠네요. 자, 다양화는 독특성을 인정하는 개별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화가 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끊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틀렸는데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 전에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요구되죠. 참여가 요구되고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권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라 말합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바로 이 자기결정권과 연관성이 있어요. 대개 우리가 이제 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천의 이념이 바로 이 자기결정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줄이 틀렸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간략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5개가 연결되는 어려운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입니다. 윤리강령의 문제 꼭 출제되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원조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해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맞는데 1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 없이 제공한다. 그래서 무차별이에요. 무차별이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3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 이 문장을 쭉 내서 이제 틀리게 고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라서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중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자, 루엠버그와 돌고프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생명보호죠. 생명보호가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보호가 맨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생명보호가 모두 다 1번부터 5번까지 맨 앞에 깔려 있고요. 자, 생명보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두 문자 암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사회복지사는 평소에 무슨 보장을 해야 됩니까? 네, 비밀 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소 비밀 보장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자, 평소 비밀 보장, 평소 비밀 보장 이런 식으로 외우고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것과 대비되는 게 들어간다. 평등이면 자유. 이건 최소 손실이죠. 이건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향상 또는 생활의 질 향상. 비밀 보장이니까 진실을 알리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그랬어요.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원칙입니다. 7원칙. 7원칙의 순서 1번이 옳은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명보호, 평등, 자치와 자유, 최소 손실, 최소 해약,
생활의 질 끊고 비밀 보장 진실을 알리